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은 여왕개미가 매년 손꼽아 기다리는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22년을 함께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박영숙 대표님과 남편인 제롬 글렌의 공동 집필이며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박영숙 대표님은 세계적인 미래 연구기구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한국 지부 대표로 2006년부터 연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과 정부기관, 국내외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왕개미는 출간된 세계 미래 보고서를 빠짐없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 급변하는 세계에서 앞으로 내가 가진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야 할지 장래에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세 번째, 탑다운 방식의 투자자라면 어디에 투자할지 큰 흐름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네 번째, 곧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신 여왕개미 같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을 읽을 당시에는 책의 내용들이 그저 요원할 것 같지만 2, 3년 또는 5년쯤 지나 그 미래가 성큼 우리 곁에 와 있을 때 놀라기도 합니다. 미래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이 책은 진이의 요술램프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6가지 메타 트렌드.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팬데믹 이후 인류가 겪게 될 변화와 달라질 세계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것을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에 담았다. 우주에 닿고자 한 인간의 열망, 노화와 죽음에 대한 끝없는 도전 등 인간은 늘 한계 너머를 동경해왔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꿈꾸고 상상하던 세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문명의 지각 변동을 경험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고 있다.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신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인류를 이 책에서는 메타 사피엔스라 부르기로 한다. 먼저 메타 사피엔스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측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메타 트렌드 6가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우주시대, 로봇과의 동거, AI 메타버스, 노화의 종말, 기후위기 극복, ESG 경영이다. 우주 신산업, 지구 밖 자본주의, 우주에서 불을 켜다.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아바타도 우주 광물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판도라 행성에서 광물을 캐려는 인간과 원주민들의 갈등을 그린 이 영화를 제작한 후 카메론은 실제로 우주 광물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 회사는 지구 근처의 소행성에 백금 등 천연 자원을 캐내는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억만장자 찰스 시모니 등도 투자한 이 회사는 현재 블록체인 기업 콘센시스에 인수되었다. 우주 광물 산업도 국가 간의 경쟁을 넘어 민간 업체들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카메론 감독의 상상을 현실로 우주 광물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조만장자는 우주 산업에서 나올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창립자 피터 디아만디스가 첫 조만장자가 탄생할 분야로 꼽는 것은 소행성 자원 채굴 산업이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는 소행성이
100만 개 이상 몰려 있다. 이 소행성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 하나의 거대한 광산인 셈이다. 그런데 왜 유독 소행성이 우주 광물 산업에 주목받고 있을까? 대부분 소행성은 지구와 같은 분화 과정을 겪지 않아 매우 높은 함량의 금속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행성에는 철 성분 외에도 금, 백금, 니켈, 마그네슘, 규소, 이리듐 등 다양한 희귀금속이 철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에는 백금이 1억 톤가량 매장돼 채굴 가치가 5천조 원에 이른다. M형 소행성은 지구의 핵과 성분이 유사하고 미분화 소행성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파괴적인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산업은 우주 관광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뉴스페이스 분야 중 하나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적어도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이 2040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만간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같은 서비스가 실행되면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55% 수준인데 우주 인터넷으로 인해 전 지구로 인터넷이 확대되면 막대한 신규 서비스 수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은 36,000km 상공의 정지 궤도에 떠 있어서 넓은 범위에 다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 송수시는 오래 걸려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반면 스타링크의 위성은 현재 상공 550km 위치에 떠 있어서 인터넷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다. 스타링크의 추정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 안팎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보다 4배가량 빠르다. 스타링크의 목표 속도인 1기가비트가 실현된다면 지금 속도보다 10배 빨라진다. 구글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수주했다. 이 서비스는 우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내에 시작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20년에 스페이스X와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용 플랫폼 아주르를 스타링크에 접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위성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위성 별자리 프로젝트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우리가 주변 세상을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웅장한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새로운 세대의 기술 혁명을 예고했다. 스타링크와 뉴럴링크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스타링크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1,50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는데 2021년 내에 쏘아올릴 위성까지 고려한다면 전 세계를 커버할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 우주 부동산 시대가 열린다. 달의 토지를 파는 회사가 있다. 미국인이 설립한 부동산 회사 루나 엠버시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과 110억 원 이상의 달 토지 거래를 성사시켰다. 달의 토지를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체결된 우주 조약은 국가와 정부 단체 간의 협정으로 개인의 소유를 금지하는 국제법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달 소유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루나 엠버시는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달 1에이커 약 1200평 토지를 약 $20, 2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영화배우 톰 크루즈 등이 달 토지를 구입했다. 미국의 우주기술 스타트업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상업 우주정거장 건설과 관광 사업에 나섰다. 호텔 재벌인 로버트 비글로가 세운 이 회사는 공 모양의 팽창형 우주 거주지 프로토타입을 이미 ISS에 연결해 테스트하고 있다. 2022년까지 팽창형 우주 거주지를 제작해 우주에 띄우는 게 목표다. 1년 이상 테스트를 했는데 공기압력, 방사선 수치,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을 파괴하는 축산업의 종말. 동물 농업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한다. 소와 젖소는 장내 발효와 거름으로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토지를 변화시키며 사료 생산 및 관련 에너지와 운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GHG,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천이다. 생산과 유통 추정치는 다르지만 UN 식량농업기구 데이터는 소가 미국 동물농업에서 배출하는 GHG의 78%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리싱크X의 기후변화에 대한 재고 보고서는 식품 부문의 축산물 보조금 철폐도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기술만으로 순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의 위험을 피하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축산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회적 선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 육류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환경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배양육. 배양육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배양육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 땅을 99%, 물을 82에서 96% 적게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또한 78%에서 96%로 줄인다. 에너지 소비는 육류의 종류에 따라 7에서 45% 정도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숲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배양육은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한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해결책도 되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건강에도 중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줄기세포에서 스테이크를 재배하기 때문에 유용한 단백질을 늘리고 포화지방은 줄이되 비타민을 추가하는 등 건강한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배양육을 생산하는 데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고려할 때 미래의 육류 소비는 훨씬 안전해진다. 실제로 신흥질병의 70%가 가축에 기인하기 때문에 육류 생산법을 전환함으로써 전 세계 질병 부담을 줄이고 전염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축에서 생산한 육류보다 훨씬 더 영양가 높은 배양육을 주문형 생산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쇼핑을 위해 굳이 외출할 필요도 없다. 수직 농업, 드론 배송 등으로 식자재를 문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송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최적화된 레시피를 적용해 가정에서 3D 프린트로 음식을 프린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2020년 배양육 1인자 멤피스 미치는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노웨스트, 테마섹으로부터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B 시리즈 펀딩을 마감하면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금액은 공개된 다른 모든 육류 기업의 투자액보다 더 크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대박을 터뜨린 비욘드 미트 역시 식물성 단백질로 고기를 만드는 회사다. 기존의 식물성 고기와 달리 실제 소고기와 식감이 아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체육 스타트업으로 2020년 4억 68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성장세도 가파르다. 한국에서는 셀미트가 배양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배양육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